다음 시는 두보의 병거행인데요. 저녁에 동원된 백성들의 비참한 삶, 이런 것들을 노래한 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보시면 이제 의성으로 시작합니다. 술에는 덜컹덜컹, 말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출정하는 이의 예, 허리에는 허리춤에는 화살하고 어, 활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처자들이 달려와서 배웅을 하고 그리고 먼지 때문에 함양교가 이렇게 이제 뭐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이제 배웅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함양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깃을 잡고 그리고 발을 구르면서 길을 막고 울어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면 과연 볼 수나 있을지 본다면 언제 볼지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는 소리가 곧바로 위로 올라가서 구름을 딱 치는 이 정도로 대성통곡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이 길 떠나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두보인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과계, 두보인 거죠. 그랬더니 행인이 대답을 하기로 이 뒤부터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행인이 대답한 그 대화체 중에서 행인의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징병이 너무 잦소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이는 혹이니까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15살에 종군 가서 북방에 있는 그 황하를 방비하다가 어, 곧 이제 44살이 되어서까지는 서쪽에서 이제 밭을 개간해야 되고 떠날 때는 그래서 이제 마을의 이장이 그 이정이라고 하면은 뭐 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수건을 줬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린애잖아요. 15이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백발이 되어가지고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이 44살인데 이제 지금 변방에 수자리 지키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변방에 흘린 그런 피가 바다를 이루는데도 무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당현종을 얘기합니다. 그 싸움만 하는 우리 황제의 개척 의지가 도저히 이제 그만두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보면은 그대는 못 들었는가 중국의 이제 산동 200주에서 예, 천촌하고 청개의 마을하고 만개의 부락에서 전부 사람들이 다 이제 징집이 되어서 마을이 절단이 나버린 겁니다. 가시나무, 구기자나무가 생겨버린 것. 이것들은 이제 마을이 버려지면 황폐해지면은 이 자라나는 그런 대표적인 작물들인 겁니다. 비록 건장한 안악내가 있어가지고 호미와 쟁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벼가 밭두둑 그리고 논이랑에 동서도 없이 방향도 없이 막 자라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농사일은 건장한 남자가 하는 게 맞지만은 지금은 여자라도 나서야 되는데 워낙 이제 노동력이 딸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농사가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물며 다시 진나라 그 옛날 그러니까 진나라 땅 그쪽에 있는 병사 그러니까 관중의 병사들이죠. 이 병사들은 고된 전쟁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 그 처지가 마치 쫓겨다니는 것이 그 개나 닭하고 전혀 차별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불쌍하게 쫓겨다니는 신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는 이거 이제 묻는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이제 호칭이고요. 그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제 묻는 거에 불과하지만은 부역으로 이제 끌려가는 이 같은 경우에는 한을 어떻게 감히 풀어낼 수 있겠는가. 또한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관서의 병졸은 실수조차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현의 관리는 이 재촉을 막 해서 이 세금을 막 걷어들이려고 하는데요. 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제 알게 되었다. 남자 아이를 낳는 것이 나쁜 일이고 도리어 이제
여자아이를 낳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농가 농사를 근본으로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농사일 잘하는 남자 낳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옆집에 출가를 해가지고 비록 시집을 가더라도 옆집에 출가를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그 풀숲에 매몰되어서 그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청해 그쪽에서는 예전부터 백골이 널려 있는데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새 귀신은 번뇌하면서 원망하고 수백 년 된 오래된 그런 귀신은 통곡으로 울어대는 통에 날씨가 흐리면은 비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 비가 오고 이제 그 습한 이런 날에는 그 소리가 처연하게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이 정도로 그 청해 부근에는 예전부터 사람이 계속 죽어왔는데 그 죽은 사람의 뼈조차 수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여전히 그런 일들이 몇백 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병거행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진짜 그 당시 상황은 심각했고요. 어, 당현종 같은 경우에는 양귀비하고의 향락과 사치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역으로부터 오는 물자들 대표적인 것이 포도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나왔던 그 포도 그런 것들을 어, 바로 이제 그 이런 이제 사람들이 군역 가서 거기서 이제 변방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들을 어, 곡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것 외로도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방으로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을 이렇게 심하게 계속 동원을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를 보겠는데요. 추탄 두 번째 시입니다. 첫 수는 그 고정강도 하시는 분들 배웠을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시인데 보면은 계속 부는 바람 그리고 오래도록 내리는 비가 가을비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휘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온 세상에 똑같은 구름이 다 덮여 있는 아주 음울한 상황입니다. 가는 말하고 오는 소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겠는데 이제 어, 경수의 탁한 물 그리고 맑은 위수의 물이 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냐면은 이 추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지었냐면은 그 오랜 그 비가 계속되어 가지고 지금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 곡식이 곡식이 전혀 지금 먹을 곡식이 없이 어, 절 절단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벼에는 싹이 나고 기장의 이상은 검어서 지금 지금 보면 이제 한창 농작물을 지금 재배해야 될 이런 시기인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 농부하고 전부한테서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데 다 동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성 안에서는 쌀 한 말하고 그리고 비단 이불을 맞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평시에는 비단 이불, 이불이면은 쌀 한 마리 아니고 쌀 한 사마하고 맞바꿔야 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제 이런 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어, 두 개의 이런 다른 가치, 원래는 다른 가치였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따질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곡식이 워낙 귀해져 가지고 평상시에는 그 10배 이상을 취할 수 있는데 그 한 말로써 지금 그 비싼 비단 이불하고 맞바꿔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농부들의 어떤 그 절박한 심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보 여러분 석호리 같은 경우 이거 정말 재미있는 시입니다. 이거는 정말 바로 눈앞에서 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 사연이 안타깝습니다. 어, 부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어, 그런 관리가 들이닥치니까 지금 보면은 그 늙은 그 나이 든 사람 그 남자는 후다닥 숨어버립니다. 어디에 재빠르게 숨었는데 미처 숨지 못한 노파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신세 한탄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집안에 남자라고는 없고 아들들은 다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남자가 없으면 그럼 여자라도 지금 잡아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나이 많은 이 여자가 지금 군역에 차출되는 이런 그야말로 그 있을 수조차 없는 이런 일에 처하게 된 그야말로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책에 잘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이런 걸 읽어보면은 우리가 두보를 괜히 시사라고 두보의 시를 괜히 시사라고 시로된 역사라고 역사적인 자료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다. 괜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보는 마치고요. 책에 이거 말고도 이제 다루고 있는 시가 두 편 더 있는데 여러분이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두보하고 뜻을 같이 했던 그런 인물들의 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